안녕하세요. 스포츠 24의 조윤경입니다. 순위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K리그 22라운드는 그야말로 기록 대잔치였습니다. 어떤 기록들이 쏟아졌는지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만나보시죠. 연일 멋진 골이 터지고 있는 K리그 클래식 수요일 전북과 광주의 경기입니다. 전반 11분 장윤호의 크로스, 에드가 머리로 마무리하며 전북이 앞서갑니다. 그러나 광주가 한 골을 만회한 상황. 골키퍼가 쳐냈는데 다시 골라들을 가릅니다. 이재성의 제자리에서 머리를 정확히 갖다 대서 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41분 이동국이 머리로 내주고 이승기가 승부의 쐐기를 박습니다. 김신웅은 추가 시간에 이렇게 멋진 골을 넣고 슛까지 쳤는데 비디오 판정 결과 옵사이드 판정으로 골은 취소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인천과 서울의 경기입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매섭게 몰아친 서울. 8분 만에 두 골을 뽑아냅니다. 제이안은 후반 25분 멀티골을 터뜨리며 인천을 침몰시켰습니다. 여기에 깨끗한 페널티까지 해트릭을 장식하며 대승을 견인한 대안. 개인 통산 6번째 해트릭으로 김도훈 감독 샤샤 등과 함께 최다 해트릭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수원의 호날두, 조나탄도 펄펄 날았습니다. 전남과 1대1로 맞선 후반 20분 환상적인 역전골을 터뜨립니다. 수비도 골키퍼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5분 뒤에는 김민우의 크로스를 받아 두 번째 골. 3경기 연속 멀티골 터뜨린 조나탄은 후반 40분 이런 2개까지 보여주며 해트릭을 완성합니다. 최근 3경기에서 7골의 조나탄, 시즌 16골로 득점 1위를 질주했습니다. 울산은 상승세에 강원을 걷고 K리그 최초 500승을 달성했습니다. 찢어진 입술을 10반을 꿰매고 출전한 이종호. 결승골을 뽑아내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만나보시죠. 위클리픽 순서입니다. 오늘은 YTN 스포츠부의 김재영, 허재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축구 대표팀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절대 놓칠 수 없는 이란과의 홈 경기를 앞두고 신태용 감독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떤 얘기였죠? 일단 신태용 감독이 이제 취임 이후 지금 K리그를 쭉 둘러보고 있거든요. 매 주말 또 주중 경기 놓치지 않고 지금 매 라운드마다 경기장을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역시 지금 관심은 이제 K리그가 얼만큼 소집이 되냐이고, 또 하나는 대표팀이 이제 중요한 이란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기 소집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여부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규정상 살펴보면 다음 달 28일 우리 대표팀이 소집이 가능한데 지금 이 일정을 일주일 정도 앞당겨서 21일 지금 그 소집하는 방안이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K리그 구단들의 협조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K리그 선수들이 과연 몇 명이 차출이 되느냐가 조기 소집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신태용 감독이 10명 이상은 최소 뽑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고로 지난 우리 카타르전 때가 9명이 K리그가 차출이 됐었는데 실제적으로 주전으로 뛴 선수는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 면과 비교했을 때는 이번 이란 또 우즈베키스탄전에서 굉장히 많은 K리그가 현재 차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K리그가 많이 차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이제 유럽은 곧 시즌이 시작됩니다만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달이면 컨디션이 그렇게 올라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지금 K리그는 한참 시즌이 지금 진행 중이고, 더구나 신태용 감독의 취임을 해서 그런지 선수들이 좀 동기부여가 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경기력이 유로파에 비해서는 좋기 때문에 K리거들을 많이 차출하는 게 아무래도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 주말 이제 경기가 끝나면 한 신태용 감독이 3경기 정도 더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과연 어떤 선수들이 신태용 1기로 좀 이름을 올릴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선수를 좀 뽑고 싶은지 굉장히 궁금해요. 말씀해 주시죠. 기존에 이제 들어왔던 선수이긴 합니다만 김신욱 선수가 최근에 굉장히 활약이 좋아요. 사실 머리만 잘 쓰는 선수로 보통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만 김신욱 선수가 발기술도 굉장히 좋거든요. 최근에 프리킥으로 2골을 넣고 또 이제 비디오 판독으로 득점이 무효가 처리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멋진 발리스도 좀 터뜨리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역시 이제 포항 양동현 선수죠. 이제 국내파 선수 가운데는 득점이 가장 많거든요. 13골로. 근데 양동현 선수가 사실 잊혀진 천재였어요. 10대 시절에 굉장히 촉망받는 선수였는데 그동안 좀 잘 뛰지 않는다는 그런 편견에
14위면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데 네. 지난 시즌부터 해서 포항 최순호 감독을 만나면서 굉장히 지금 그 어떤 특유의 결정력을 앞세워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거든요. 양동현 선수가 포항에서는 이렇게 아주 지금도 많이 뛰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네. 신태용 감독이 좀 추구하는 스타일이 전방에서 많이 뛰어주고 미드필더도 많이 내려오고 이런 역할들을 좀 기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신태용 감독이 양동현 선수를 선택을 할지 이 부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끝으로 베테랑 선수들의 활약이 굉장히 좋아요. 뭐 수원 염기훈 선수라든지 그리고 강원 이근호 선수. 제 개인적으로는 이 두 선수는 반드시 신태용 1, 2기에 좀 포함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또한 K리그의 득점왕 경쟁 정말 치열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뭐 앞서 양동현 선수 얘기 잠깐 해드렸는데 지난주까지 양동현 선수와 전남의 자일 선수 2파전 양상이었는데 네. 15일이었죠. 수원 전화탄 선수가 이제 1위로 등극을 하면서 지금 득점왕 양상이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9일 이제 경기였죠. 이제 수원 홈 경기였는데 이날 해트트릭을 기록했는데 봤어요. 보셨나요? 네. 세 번째 골이 이 소위 탄성이 절로 나온다고 그림 하잖아요. 같더라고요. 예, 제가 정말 소리를 지를 정도로 너무나 멋진 골이었는데 서정원 감독조차도 그 슛할 때 아니 저걸 왜 저렇게 과욕을 부리나 싶을 정도의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그만큼 되게 힘든 각도에서 어려운 그런 슈팅을 해줬는데 네. 조나탄 선수가 최근 기록을 살펴보면 3경기에 무려 7골을 넣었고요. 재밌는 점은 조나탄 선수가 지난해 이제 수원을 이적을 했고 임대 신분이었어요. 그동안 1년 동안. 근데 이제 지난달 중순쯤에 3년으로 이제 완전 이적 계약을 맺었는데 이 이후 활약이 네.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보면 계약 전에 11경기 4골이었는데 계약한 후에 8경기 어우. 12골을 지금 넣고 있어요. 그야말로 엄청난 상승세인데 네. 경기당 1.5골이거든요. 네. 이 선수 별명이 K리그 호날두, 수원 호날두라 불리는데 지난 시즌 호날두 선수가 리그에서 기록한 득점을 살펴보니까 현재 최근 8경기만 놓고 보면 실제 호날두보다 더 많은 골을 지금 넣고 있는 그런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야말로 진짜 호날두의 경기를 보는 것 같고요. 도나탄의 경쟁 상대는 최근에 이제 대한 선수가 지금 떠올랐어요. K리그 최초로 3년 연속 득점왕을 차지했던 선수인데 도나탄이 헤트트릭을 기록한 날 공교롭게 같은 날 헤트트릭을 기록한 상대 13골로 도나탄 선수를 3골로 쫓고 있는데요. 두 외인 선수의 얘기 좀 볼만하고요. 지난 2년간은 국내 선수들, 정조국 선수들, 또 김신욱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했는데 그랬죠. 국내 선수가 2년간 차지했던 이 득점왕을 다시 외국인 선수가 차지할지도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후반기에 들어선 프로야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에도 기아의 상승세가 정말 여전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야구가 정규리그의 60% 정도 소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선두 기아의 독주는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규리그 우승은 한 90% 이상 확보하지 않았나 그 정도로 안정된 전력을 구축하고 있고 네. 지금 뭐 선발진 4명이 워낙 탄탄하고요. 팀 타율은 3할이 넘습니다. 이 팀을 막아낼 팀이 그렇게 보이지가 않고 중간 개투진이 유일한 약점이었는데 이제 김진우 선수와 심동섭 선수가 복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중간 개투진도 숨통이 약간 트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관심은 중위권 6개 팀의 치열한 순위 경쟁이죠. 2위 NC부터 7위 롯데까지 6개 팀인데 이 팀들이 플레이오프의 경쟁을 끝까지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워낙 요즘에 날씨가 무덥고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체력이 변수인데요. 그만큼 그렇죠. 이제 빠져있는 부상 선수들의 복귀 시점에 각 팀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요. 이 메이저리그 데뷔전에서 대형 홈런포를 쏘올렸던 최지만 선수의 거취가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최지만 선수가 결국 다시 메이저리그를 뉴욕 양키스를 떠나게 됐습니다. 최지만 선수의 소속팀인 뉴욕 양키스가 최지만을 양도 지명 선수로 처리를 했습니다. 방출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메이저리그 올라온 지 보름 만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그동안 18타수 4안타를 기록을 했고 이 중 절반인 2개의 홈런을 기록했는데 그렇게 큰 인상은 심어주지 못한 것 같고요. 네. 바로 전날 양키스가 초대형 트레이드를 단행을 했어요. 그때 거물 내야수인 토드 프레지어를 영입을 했고 최지만 선수가 그 유탄을 맡게 된 겁니다. 이제 최지만 선수를 원하는 팀이 있으면 트레이드 제안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게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네. 마이너리그로 다시 내려가게 되고요. 다시 좀 길고 힘겨운 마이너리그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시 기회가 올 수 있을까요? 다시 기회가 올 거라고 믿어봐야겠죠.
그렇군요. 자, 위기 이후에는 반드시 기회가 있기 마련입니다. 최지만 선수가 다시 한번 자신의 꿈을 펼칠 무대에 오르길 응원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의 김재영, 허재원 기자였습니다.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의 간판 박종아 선수. 가족과 떨어져 캐나다에서 홀로 지내는 이유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도 오로지 단 하나뿐이었는데요. 박종아 선수의 인생 이야기 현장 인터뷰에서 들어보겠습니다. 해외에서 강훈련 중이라고 들었어요. 네. 힘들 것 같은데. 힘들죠. 아무래도 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남자들이 했던 엑소스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게 됐어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아, 내가 오늘도 이걸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드디어 끝났다. 하지만 또 내일이 찾아오고 어떻게 보면 여자 아이스하키가 언제 또 올림픽을 나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 준비하고 싶었어요. 가장 기억 속에 남아있는 최고의 순간은 뭐예요? 중국전? 아시안게임 중국전인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저희가 공식 대회에서 이긴 적 없는 팀을 이긴다는 건 언제 해도 짜릿한 거니까요. 이제 스웨덴과도 맞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저희랑 세계 랭킹 차이가 크기 때문에 힘든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도 그만큼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아이스하키. 다른 외국인들은 얼마나 잘할까 이런 생각이었어요. 확실히 외국 친구들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학교 팀이 없다 보니까 공부는 공부대로 또 잘해야 되고 운동대로 잘해야 되는데 거기는 다 같이 운동하면서 운동 선수들끼리 거기서 공부를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대학교를 졸업하면 다른 간호사나 그런 제2의 꿈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제2의 꿈이 간호사예요? 그냥 여성스러워 보여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2의 일의 인생이 좀 솔직히 여자들이 잘 할 수 없는 스포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2의 인생은 조금 평범한 여자로 살고 싶은 생각이에요. 단일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 선수단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저희가 직접 들은 게 없기 때문에 동요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올해도 국가대표잖아요. 네. 박종아 선수에게 국가대표란? 저의 인생?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뭔가 제가 스스로 노력해본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냥 제 일의 인생인 것 같아요, 저의. 안녕, 종아야. 10년 뒤면 너가 32살이겠구나. 너가 그때까지 아이스하키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너의 젊을 때를 잊지 않으며 열심히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 스포츠24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욱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스포츠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